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보죠. 라자루스가 이야기한 베이직 아이디입니다. 베이직 아이디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베이직 아이디에 대해서 쭉 보시면 다중양식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법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라자루스가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여기 안에 커그니션이 들어가 있어요. 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인지행동적인 치료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 다중양식 치료를 여기에 넣어드렸고요. 여기 비헤이비어가 나와요. 비헤이비어가 바로 이제 거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요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치료법의 기본 전제는 내담자들은 보통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다룰 때 여러 가지 특수한 치료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양식 치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중양식 치료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특수한 문제들을 평가를 하고 그것에 적절한 치료 기법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베이직 아이디 확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2번, 3번 별표 쳐주세요. 다중양식 치료는 인간의 경험이 움직이기, 느끼기, 감지하기, 상상하기, 생각하기, 서로 관계하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치료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의 진행 중인 두드러진 행동, 비헤이비어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고, 자, 이거 뭐예요? 예, affection은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거든요. 자, 정서적 과정이 나옵니다. 감정적, 정서적 과정. 자, 쓰면서 할까요? 정서, 감정적인 측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감각, sens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각적인 측면이 여기에 들어가고, 자, 이거는 이미저리예요. 이미지는 심상과 연관성이 있죠. cognition은 인지고, interpersonal, 이건 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대인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드럭스예요. 드럭스는 우리가 섭식, 다이어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섭식이나 생물학적 측면이 바로 D가 됩니다. 자, 그럼 보시죠. 계속 갈게요. 심상 I, 인지 C, 대인관계 I, 생물학적 기능 성향이 바로 D가 됩니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라자루스는 진행 중인 행동, 그 다음에 감정적 과정, 감각, 심상, 그 다음에 인지, 대인관계, 생물학적 기능을 각각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양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7가지 양식이다. 그러면 만약에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동적 기법을 쓸 것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서적인 기법을 쓰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3번에 나와요. 행동은 소고, 역조건 형성,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처벌이 있는데 뭐 하나씩만 쓸게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배우신 대로 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용의 어떤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의 기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죠. 수용적인 존중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각은 감각적인 쾌감도 있을 수 있지만 긴장 이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긴장 이완이 바로 이제 감각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고 심상이 있어요. 자기상 셀프 이미지의 변화, 대처 심상. 자기상의 변화, 자기상의 셀프 이미지를 자기상이라는데 그러한 변화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등을 써주는 게 좋겠죠. 인지가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 앞에서 했었죠. 인지 재구조화. 인지 재구조화가 인지 재구성과 동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가고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 모델링이라든지 불건전한 공포 분산시키기, 역설적인 책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상대방 대인관계 관계적인 측면이니까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좀 폭넓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물, 생물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섭취라는 게 있어요. 영양 섭취, 의학적 치료, 운동의 이행, 그 다음에 물질 남용 중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의학적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 섭취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섭식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의학적 치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중양식 치료 이게 다예요. 이 부분을 이제 사례로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스를 줘서
어떤 질문을 던져서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정리 보겠습니다. 베이직 아이디의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이 질문이 바로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는데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1번 behavior 행동은요. 얼마나 활동적인가 활동적의 밑줄. 자, 그 다음에 affect 정동 정서가 나왔는데 얼마나 정서적인가 사물들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가 감정적이거나 영혼을 감동시키는 내적 반응을 하는 성향이 있는가 깊이 느끼는가 느낄 감자 정서죠. 거기에 밑줄. sensation 감각입니다. 얼마나 감각으로 도는 쾌락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가 신체적인 감각 성, 섭식, 음악, 예술 등.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체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적 감각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인가 라고 했어요. 자, 거기 쾌락이라는 단어에 밑줄 쳐주시고요. 신체적 감각에 밑줄 쳐주시면 돼요. 이미저리 심상을 봅니다. 생생한 상상을 하는가 상상의 밑줄. 환상을 하고 백일몽을 꾸는가 백일몽의 밑줄. 그림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심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림으로 생각 거기에 밑줄 치면 돼요. 이게 바로 심상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gnition 인지는 어느 정도 사색가인가 일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즉 일이 되는 과정을 추론하기를 좋아하는가 추론의 밑줄. 이 추론이 바로 인지적 추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즉 대인관계를 말한다. 얼마나 사교적인가 사교적의 밑줄. 타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타인들의 밑줄. 그 다음에 타인의 호감을 사는가 타인의 밑줄. 타인과 친밀하기를 원하는가 타인의 밑줄. 이건 대인관계니까 타인이 중요한 단어가 돼요. 드럭스 다이어트를 보면 약물과 섭취인데요. 건강한가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과 신체를 돌보는가 과식 불필요한 약물과 과잉 복용 폭음 해로운 다른 물질의 복용을 피하는가 라고 했어요. 과식에 밑줄 치시고 약물에 밑줄 치세요. 물질의 복용에 밑줄 치세요. 이게 마지막 D에 해당됩니다. 자, 상담자가 다중양식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베이직 아이디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이제 끝났고요. 인지행동치료 심화학습을 보면 여기에서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게 나와요. DBT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인지행동 치료를 아론백 계열에서는 커그니티브 세라피라고 해서 인지치료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 인지행동 치료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확정되고 진화되면서 기존의 인지행동 치료를 보완하고 혁신하는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의 심리도식 치료, 그 다음에 리네안의 변증법적 행동 치료, 그 다음에 테솔의 마음 챙김에 대한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MBCT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그 마음 챙김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 그 다음에 수용 전념 치료는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나오니까 에이즈의 수용 전념 치료 이러한 것들이 유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번에 체킹하세요. 여러 가지의 인지행동 치료와 연관성 있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리네안의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동적, 감정적, 인지적 양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다듬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속하는 기술 훈련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자, 핵심 마인드 폴리스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명상 훈련.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 행동학적으로 해석한 관점이 바로 이제 핵심 마인드 폴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첫 번째 기술 됐고요. 감정 조절 기술, 대인관계 효율성 기술, 고통 감내 기술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 2, 3, 4 쓰세요. 핵심 마인드 폴리스. 그 다음에 2번째 감정 조절, 3번째 대인관계 효율성, 마지막은 고통 감내. 이 4가지에 1, 2, 3, 4를 써주세요. 자, 내담자는 치료자와 함께 줄여야 할 행동과 늘려가야 할 행동의 목록을 만들고요. 각각의 기술을 익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줄이는 겁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리네안의 변증법적 행동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심화학습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인지행동치료의 변화.
자, 인지행동 치료의 변화는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리네안의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심리 도식 치료도 있어요. 영의 심리 도식 치료. 우리가 이제 도식을 하나의 인지적인 틀, 스키마라고 하잖아요. 영의 인지도식 치료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나온 게 있죠. 그게 바로 헤이즈의 수용 전념 치료가 있습니다. 헤이즈의 수용 전념 치료. 헤이즈의 수용 전념 치료. 자, 여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 교재 보시면 티스테일의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스테일의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하나의 이제 변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제된 것이 여기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변증법적 행동치료에 대해서 봤는데,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거기 3번에 제가 체킹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3번에 보면 우리가 보통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전통적인 어떤 명상 훈련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행동적인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핵심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요. 핵심 마인드풀리스 기술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인관계적인 측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기술. 대인관계 효율성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을 감내하는 기술, 고통 감내 기술이 있었죠. 4번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감정 조절은 제일 나중에 쓰겠습니다. 고통 감내 기술, 그 다음에 감정 조절 기술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네 가지의 기술이거든요. 이 네 가지 기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인드풀리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대인관계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고통감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감정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문자 암기법으로 해서 좀 외우셔도 됩니다. 마인드풀리스,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고통감내, 감정조절, 여기 있는 앞 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수용 전념 치료가 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우리가 이제 행동 치료의 제3의 동향이라 하는데, 생각과 느낌, 생각은 인지라고 쓰시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라고 쓰세요. 생각과 느낌을 수용하고 현재에 존재하며 가치 있는 방향을 선택하고 행동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인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ACT의 목적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있다. 불안이나 걱정이나 스트레스나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풍부하고 충만하며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수용 전념 치료는 수용과 마음 챙김 과정, 전념, 행동의 변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인지적이면서 행동적인 중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용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첫째 줄에 수용을 쭉 빼서 동그라미 1. 두 번째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음 챙김 과정, 일종의 이제 우리가 명상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인데요. 마음 챙김에 동그라미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전념.
이 전념은 우리가 그 몰두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커미트먼트가 이제 몰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념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동그라미 4,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유연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용 전념 치료는 원하지 않는 감정이나 사고 등을 유발하는 특정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이후에도 심리적인 부정을 야기한다는 기능적 맥락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언어적이고 인지적 과정의 융합의 결과로서 긴장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인지적 융합과 특정 사건들을 회피하려는 경험 회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치료의 첫걸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인지적 융합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는 방법이 아닌 6가지 핵심 기제, 수용, 탈융합, 맥락적 차기, 현재 존재하기, 가치, 전념행동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적 왜곡을 완화시키고 심리적인 경직성을 탈피해서 심리적인 탄력성,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 적응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부분보다 앞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행동치료의 제3의 동향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거 정서적인 부분들을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수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억셉턴스. 그것에 수용을 해서 이 수용 전념 치료에서 4가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경험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쭉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유연성,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용 전념 치료가 있었죠. 수용 전념 치료를 잠깐 써드리면 자, 수용 전념 치료에서 수용은 억셉턴스라고 하고요. 전념은 커미트먼트, 서라피. 그래서 ACT라고 하는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 생각이나 정서를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그래서 인지 정서 상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수용이 1번이었잖아요. 마음 챙김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념이다 라고 했어요.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몰두적인 측면이에요. 커미트먼트. 그래서 전념적인 측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 행동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로 심리적으로 유연성을 증진시킨다, 탄력성을 증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용 전념 치료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에 보면 핵심 기제가 있었어요. 6가지 핵심 기제가 있는데 6번 별표. 자, 우리가 인지적 융합을 변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통제하는 방법이 아닌 6가지 핵심 기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는 거, 인지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수용이나 탈융합이나 우리가 이제 융합적인 부분은 위에서 5번에 말한 대로 긴장이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적 융합이라는데 인지적 융합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에서 배우는 아론 벡의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 이런 것들과 좀 연관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지적 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피하는 경험 회피도 문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 되는 게 수용 전념 치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인지적 융합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탈융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락적 자기. 위에서 보면 기능적 맥락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이후에도 심리적인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감정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고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특정한 상황이 바로 이제 부적응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맥락에 의해서 정서적인 부분이나 행동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맥락
적인 자기를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의 존재하기라고 했어요. 현재 존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전념행동. 전념행동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전념과 연관성이 있죠. 몰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념행동이나 가치나 현재 존재하기나 맥락적 자기나 탈융합이나 수용이나 이런 6가지 핵심 기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활용해서 인지적인 융합을 뭐예요? 이제 탈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건강한 자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